음. 음. 정우님 안녕하세요. 음.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저희 출석을 부르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2시 프리미어반이고요. 강혜진님, 김지원님, 네, 남정우님, 비대면에서 오셨고, 박서아님, 음, 송주영님, 모카히사 모에님, 네, 이두경님, 네, 정종민님 오셨고, 네, 진민경님 안 오셨고, 예진님 오셨네요. 강예진님 비대면으로 오셨고, 예진님, 네, 일단 체크를 해놓고, 저희 많이 안 오셨네요. 네. 네, 저희 커리큘럼 안내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프리미어 반이고요. 주말반 3시간 동안 진행하고 8일 기준으로 진행이 들어가고 있고요. 준비물로는 저희가 제작할 때 이동식 USB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완전 기초반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뭐 별도의 뭐 프로그램 숙제는 필요 없이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 저희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실무 경력은 한 8년 정도 있고요. 컨텐츠 기획이랑 디자인 관련해서 근무를 했고, 강의 경력으로는 SBS 컴퓨터 아트 학원에서 뭐 대전점, 강남점, 분당점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종로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영상 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해서 프리미어나 에펙이나 모션 에펙 이제 디자인, 포토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딩 디자인이랑 모션 그래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완전 이제 기초부터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 유튜브나 이제 뭐 영상 제작할 때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자막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에 관련된 거랑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최근 동향에 맞는 그런 편집 디자인과 자막 스타일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옛날 TV 효과나 뭐 약간 사진 찍는 효과 같은 그런 컴퓨터 효과들도 할 예정이고, 뭐 색 보정, 타임 빠르게 감기, 느리게 감기, 아니면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기 같은 그런 타임 조정도 해볼 생각이고요. 뭐, 편집 용어 중에 트랙 매트랑 이제 그린 스크린을 활용한 편집이 있는데, 뭐 그린 스크린, 그러니까 배경이 그린색에서 이제 찍은 개체를 배경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블루 스크린, 그러니까 블루 배경에 있는 개체에서 주인공을 빼고 배경을 날려서 편집을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레이어가 특정 레이어를 이제 쫓아가게 하는 그런 편집 기술 트랙 매트를 조정을 한 그런 편집도 할 거고요. 마스크라는 개념, 뭐 개념 이해, 오디오 조정하기 등등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뭐 한국적인 영상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잡지에서 오려진 듯한 효과나 마지막에는 이제 3D 텍스트를 또 만들어요. 에펙에서 3D를 조정을 더 잘 할 수 있긴 한데, 프리미어에서도 어느 정도 3D 텍스트로 보여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효과, 이제 네온 사인 효과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카페가 또 있어요.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고요. 네이버 아이디 다들 있으시죠? 주소 카페 한번 둘러보게 할게요. 모혜님은 아침에 보셨긴 했을 텐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카페가 있고요. 이 카페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예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제를 올려놓거든요. 음, 예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에,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해주시는데요. 예제 다운로드 받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카페에 주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슬래시 하시고 넘버를 딱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요. 딱 카페 들어가셔야 되고 슬래시 넘버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 저장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음, 네, 요거 다들 좀 카페 가입해 주셔서 다운로드를 좀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이제 기초이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쓰는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은 어도비라고 해서 미국의 회사 제품이에요.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래픽 회사 제품이고요. 어도비라고 치시면은 어도비 코리아라고 뜨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 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앱을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 그 무료 체험판. 이 프리미어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하단 보시면 이렇게 구매 대상에서 프리미어 프로라고 있거든요. 맨 화면 하단에 있어요.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월정액으로 요즘은 판매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10년 전에는 월정액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월정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무료 체험판은 일주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월정액으로 쓰실 때는 한 3만 원 정도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미어랑 에펙이랑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다 연계해서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디자이너나 모션 그래퍼들은 많을 텐데, 그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단일 구매하지 마시고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 전체를 또 활용하는 게 이제 7만 8천 원이니까 꽤 비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월정액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가 좀 어려우시면은 어,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긴 한데, 네, 좀 경로를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시면은 학원에서 배우고 나중에 이제 좀 써볼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거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학원에서 좀 배우시고 따로 이제 활용을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 프리미어 프로 한번 켜 보도록 할 텐데
네, 뭐 요렇게 생겼고요. 저희 화면 바깥쪽에 있죠? 모에님은 오늘 아침에 들으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긴 할 텐데 저희 영상 기초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 항상 하는 거여가지고 기초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화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모에님 괜찮으시죠? 네, 예, 화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픽셀 단위로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 명암이나 이제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픽셀 단위를 화소라고 하고요. 영어로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상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픽셀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져 있는 중에서도 높은 고해상도의 명암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저희가 해상도라고 해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해상도는 풀 HD랑 UHD, 4K가 있는데 풀 HD는 1920이 1080을 의미를 하고요. 노트북이나 이제 모니터 보면 풀 HD 해상도다라는 거는 이제 화소가 높다라는 뜻이죠. UHD 이런 건 극장판에 쓰이는 거죠. 4K도 뭐 TV나 극장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해상도를 고해상도라고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가로 화소수가 있고 세로 화소수가 있어요. 가로 화소수 곱하기 세로 화소수를 한 게 전체 화소수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픽셀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와 동일한 그런 화소수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해상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 뭐 700, 뭐 1280, 720, 뭐 854에 480 이런 해상도도 쓰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영상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거는 1080, 그 HD 해상도를 많이 쓸 거고요. 가장 좀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해상도 값으로 편집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4K도 있고, 2K도 있고, 8K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그 모션 그래픽 편집할 때는 4K까지는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1920이 1080 위주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 에펙도 마찬가지고, 포토샵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편집을 할 때 하나의 영상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푸테이지들을 여러 개를 가져와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약간 층층이 겹겹이 쌓아가지고 편집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편집 툴 활용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겹겹이 이제 쌓아서 작업을 할 거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제작할 때 이미지 푸테이지, 영상 푸테이지 소스들을 데려와서 임포트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그것도 이 영상 소스들을 저희가 푸테이지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미지 푸테이지, 영상 푸테이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1초에 몇 컷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프레임 레이트의 수치가 달라져요. 단위로는 프레임 per 세컨드인데요. 약간 정말 이제 실제와 비슷한 그런 구현의 영상들을 보면은 1초에 60컷 정도의 사진을 활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CF에서 보거나 뭐 유튜브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초에 30컷의 사진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실제와 비슷한 그런 모션감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키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치를 표시한 프레임인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고 프레임 per 세컨드는 1초당 프레임이 몇 개로 들어 있는지에 따른 단위 표현이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24에서 30 프레임 per 세컨드를 방송이나 CF 등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요 정도 프레임 per 세컨드가 됐을 때 영상을 봤을 때 너무 끊어지지 않고 이제 어색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정도고요. 60 프레임 per 세컨드는 스포츠나 다큐멘터리에 활용을 하는 그런 프레임 per 세컨드인데 굉장히 실사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영상을 저희가 영상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30 프레임 per 세컨드를
활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프리미어를 한번 켜보도록 할 텐데, 네, 화면 밖에 있어요. 네, 그 처음에 화면을 켜시면 뉴 프로젝트가 있고요. 오픈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하고요. 오픈 프로젝트는 기존 작업을 불러오는 거겠죠. 프로젝트는 작업 단위의 커다란 작업 단위 영역을 의미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큰 작업 단위의 이제 최상위 개념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뉴 프로젝트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뉴 프로젝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네임을 지정하는 게 뜨고요.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로케이션은 당연히 경로겠죠. 브라우저 창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저장 경로를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브라우저 창 세팅해 주시고요. 네, 폴더 선택하시면 거기에 이 작업 단위 영역이 저장이 될 거예요. 뉴 프로젝트가. 일단 OK를 눌러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요. 화면이 이렇게 세팅이 들어갈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모두 빈 화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에펙이랑 프리미어는 일단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엄청 그렇게 딱 비슷하진 않아요.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작업 패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패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각각의 옵션과 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 창이에요. 클릭하시면 창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들어가면서 테두리 선이 생기게 되고요. 네, 클릭하시면 이제 활성 창이 변경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창들을 저희가 패널이라고 부를 건데 이 패널들은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패널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창의 왼쪽에 이제 놓으시면요 창 왼쪽으로 이동이 들어가고요. 그 오디오 믹스처 뭐 이런 애들 또 이렇게 왼쪽에다 붙이시면은 왼쪽으로 이동이 들어가요. 합치시는 것도 가능한데 패널을 선택하시고요. 가운데에다가 놔보세요. 그러면 패널이 합쳐진 상태가 되고요. 이 상단에서 이렇게 창바꾸기를 통해서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을 제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에 그 간격을 바꾸실 때는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좌우, 이게 뜨죠? 이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구분선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구 툴바라고 해요. 네, 도구 툴바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타임라인이라고 있죠? 타임라인이 있고, 뭐 우리가 이 패널들을 끌 때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3선이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클로즈 패널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애들은 좀 꺼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러닝, 어셈블링, 에디팅, 컬러, 이펙트, 오디오 막 이렇게 있죠? 이거는 그 작업 환경에 대한 프레셋인데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이 변경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편집이라든지 색감 조정, 에펙에 최적화된 그런 기능들의 패널들이 있어요. 각각의 이제 편집 목적에 좀 맞게 사용되는 패널이 살짝 다른데 그거를 이제 프레셋으로 프리미어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를 클릭하시면요. 오디오 클립 믹서나 이제 오디오 트랙 믹서 같이 오디오 기능을 좀 편집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패널들이 활성화되면서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컬러를 클릭하시면 이제 루메트리 스코프라고 해서 그 색깔을 RGB로 좀 보기 용이한 그런 패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루메트리 컬러, 그러니까 색깔을 조정하는 패널이 활성화가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작업 영역에 따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 영역을 세팅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에 들어가시면요. 모든 패널들이 이쪽에서 이제 클릭하시면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루메트리 스코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오른쪽 삼성 클릭해서 클로즈 패널을 했어요. 다시 열고 싶어요. 그럼 이 윈도우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그 루메트리 스코프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의 패널을 다시 좀 저장을 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윈도우 들어가셔서요.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셔서 네, 그 현재의 작업 환경을 보시고 Save as New Workspace로 지정을 해주시면요. 현재의 작업 환경을 저장할 수 있어요. 뭐 오늘의 작업 환경. 네, 하시면요. 현재의 작업 환경이 저장이 들어간 거고요. 네. 이거를 윈도우 들어가셔서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시면 네, 제가 저장해 놓은 작업 환경이 세팅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패널들을요,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막 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환경이 좀 복잡해질 때가 있거든요. 원래 작업 환경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요. 윈도우 들어가셔서요. 어, 이번에 저장한 작업 환경 누르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리셋을 해주셔야 돼요. 리셋 to saved layout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리셋 되면서 원래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들어가야 돼요. 네, 요런 개념이고요. 일단 요거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시고 다운로드 받으면은 임포트를 좀 해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혹시 오신 분이나 이제 비대면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이제 슬래시 9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제 임포트를 좀 해오도록 할 텐데 임포트를 하시려면 패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이 필요하거든요. 프로젝트 패널? 프로젝트 패널이 혹시 화면에 없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활성화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패널이에요. 만약에 프로젝트 패널 없고 좀 빠르게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은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이 있죠? 여기서 에디팅이 가장 기본적인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팅 클릭하시면은 아마 하단에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이 있을 거예요. 저희 모두 그냥 에디팅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위에 상단에서 에디팅 클릭해서 에디팅에 가장 기본 작업 환경에 맞춘 패널이기 때문에 에디팅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가시면 여기에도 있어요. 네. 클릭하셨으면 하단에 프로젝트 패널 있으실 것 같은데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임포트를 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 폴더 받으셨죠? 여기서 하나 이제 에어리어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파일이 요 하단에 보이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임포트를 해올 수도 있고요. 파일이라고 메뉴바 있어요. 여기에도 그 임포트라고 있거든요. 클릭해서 또 하나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도 임포트를 해올 수 있고요. 방법은 총 세 가지예요.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 단축키로도 할 수 있어요. 컨트롤 I 누르시면은 여기서 나머지 세 개의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복수 선택 화면 드래그하면 되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총 5개를 임포트를 해야 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매주 할 거라. 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I 누르시거나 파일에서 네, 그 임포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파일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스를 푸테이지라고 한다고 했죠? 얘네들은 영상 푸테이지예요. 영상 푸테이지를 데려왔고요. 얘네들은 폴더로 정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요. 폴더 아이콘 있죠? 클릭해보세요. 그러면은 빈이 외국에서는 폴더예요. 그래서 그냥 빈은 폴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음, 네,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작업하는 그 푸테이지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Shift 첫 번째 누르고 마지막 거 또 누르면 일렬로 이제 복수 선택되죠? 그 드래그해서 인터페이스 이해에다가 드래그 드롭 해볼게요. 그럼 이 폴더에 총 5개 아이템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개략적으로 뜨게 되죠? 네. 이렇게 프로젝트는 폴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의 오른쪽에 새로운 패널이 뜨면서 이렇게 빈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 하위에 있는 마치 팝업창이 열리는 것처럼 브라우저 창처럼 새 창이 열리면서 인터페이스 2의 하단에 있는 페이지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 의문인 게 그럼 상위 폴더로 또 가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위로 향하는 폴더 아이콘 클릭하시면 또 상위 폴더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고 위로 올라가고 예, 상위 폴더로도 예, 더블 하위 폴더로 가기, 예, 상위 폴더로 가기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 있는 거 보면은 검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 많이 있을 때는요, 검색창에다가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 서울이라고 하는 게 3개의 아이템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로스 패널 하셔도요, 인터페이스 2에 들어가셔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 뜨는 거 볼 수 있고, 영상 이제 푸테이지 정보에 대해서 좀 보면요, 각각의 듀레이션이 있어요. 영상은 듀레이션이 시간 단위가 있거든요. 11초, 15초, 6초 20.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볼 때 맨 마지막 단위는 초인데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맨 마지막 단위는 프레임 단위예요. 그래서 얘는 6분 20초가 아니라 6초 20프레임을 의미를 해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14분 6초가 아니라 14초 6컷, 6프레임을 의미를 해요. 이 프레임이 한 컷의 사진이라고 했죠? 프레임은 한 장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초, 15초, 6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영상 푸테이지는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리스트 뷰가 있고요. 썸네일 뷰가 있어요. 리스트 뷰 하단에 이 썸네일 아이콘 클릭하시면 아니, 리스트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 뷰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스트, 썸네일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 썸네일을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뭔가 바가 있거든요. 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 늘려보시면은 더 큰 썸네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얘네는 썸네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용들도 살짝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코리아라고 하는 영상 한번 클릭해보고요. 하단에 보시면 뭔가 이제 검정색 바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요. 영상이니까 이제 대마다 다르겠죠? 그거를 이렇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정 바를 드래그. 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쪽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한번 그렇게 봤고요. 이렇게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보면 좀 작잖아요. 좀 크게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저희가 그 개체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소스 패널이 활성화가 들어가야 되면서 이쪽에서도 저희가 패널을 볼 수 있어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재생되면서 이제 볼 수 있죠? 여기는 편집이 불가능한 패널이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원본만 볼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 이거는 원본만 보는 패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편집을 이쪽에서 하진 않고요. 편집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 패널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패널에서 편집을 최종본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시퀀스가 없어서 없는데
새로운 시퀀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퀀스는 도화지의 개념이고요. 도화지 뭐 사이즈 같은 거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든지 시퀀스 뭐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퀀스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 하단에 뉴 아이템 아이콘 있죠? 클릭해 볼게요. 시퀀스 보이시죠? 클릭. 예, 요건 도화지인데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 ARI의 ARI 1080p 30을 주로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네, 한번 그 세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퀀스 세팅에서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요. 세팅 한번 볼게요. 여기서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고요. 프레임 퍼 세컨드도 지정할 수 있는데, 1920에 1080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에디팅 모드 ARI 시네마로 바꿔주시고요. 프레임 사이즈 1920에 108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픽처 에스펙트 레티오는 이제 픽셀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데 이건 저희가 스퀘어 픽셀로 할 거고요. 가로, 세로가 동일한 픽셀 값인데요. 특수한 케이스에는 뭐 가로가 긴 픽셀이라든지 세로가 긴 픽셀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스퀘어 픽셀, 네, 그리고 30 프레임 per 세컨드 타임 코드 조정해 주시고 다 하셨으면은 시퀀스 네임을 좀 바꿔볼 텐데요. 여기다가 저희 컷 편집이라고 좀 바꿔볼게요. 네, OK를 눌러줍니다. 시퀀스는 제가 도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검정 화면이에요.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투명하게 좀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화면인 현재의 상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시퀀스에다가 영상을 좀 데려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퀀스가 없을 때는 노 시퀀스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명이 없었는데요. 지금 컷 편집이라고 하는 시퀀스를 생성을 하니까 이 컷 편집에 대한 타임라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이제 연결된 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시퀀스에 대한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이 영상 하나를 드래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V1, A1에다가 드래그 드롭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컷 편집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썸네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영상 하나를 갖다 놨기 때문에 썸네일이 바뀌었어요. 네, 컷 편집이라고 하는 썸네일로 바뀌었죠? 이 시퀀스가 영상 초반에는 그 영상이랑 거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썸네일로는 지금 구분이 좀 어려운 상태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시퀀스 아이콘이고요. 이게 이제 영상에 대한 아이콘이에요. 이게 시퀀스 아이콘입니다. 시퀀스는 도화지고요. 도화지에 대한 아이콘. 요거는 이제 영상.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기는데, 어, 어떤 거는 이렇게 음향 표시가 있고, 어떤 거는 없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물어보려고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그 어떤 거는 이제 음향이 있고 어떤 거는 음향이 없어요. 그 영상이 음향 파일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해당 영상은 무음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사운드에 대한 정보, 그 사운드 값이 있다. 무음이든 아니면 소리가 있든 사운드 값이 있다. 그리고 얘는 아예 사운드에 대한 그 정보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태다. 얘는 영상만 있는 데이터인 거고, 얘는 음향만 있는 데이터, 음향도 있고 영상도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임라인에 영상을 이제 끌어오게 되면요. 여기에도 또 아이콘이 좀 달라져요. 예, 한번 에어리어 한번 드래그해서 넣어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비디오에 한번 쓰였다라고 이제 바뀌고 있죠? 아이콘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얘도 한번 드래그 드롭 해볼게요. 서울 21116 드래그 드롭 하면 얘도 비디오 그 시퀀스에 한번 쓰였다라고 이제 어, 팝업으로도 뜨고 있고 아이콘으로도 이제 활성화된 비디오 아이콘이 하나씩 생성이 들어오고 있죠?
네,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또 어떤 정보냐면요. 오디오가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도 한번 쓰였다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음향이 무음인 경우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에 무음의 그런 음향 정보가 있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얘도 그냥 무음이 깔려 있어요. 네, 아무튼 음향 정보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퀀스에다가 영상을 좀 데려왔고요. 이렇게 재생하면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타임코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시간에 따른 그런 프레임, 그러니까 사진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다 이제 다른 사진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이 인디케이터를 조정을 하시면요. 그 시간에 따른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임코드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 패널에 있는 재생 버튼 눌러도 똑같아요. 이 두 개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패널에서 재생해도 이제 타임라인에서도 이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이동도 가능한데 타임코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입력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5초로 가고 싶어. 그럼 5를 입력하시면 인디케이터가 이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이 들어가게 돼요. 트랙 한번 보도록 할게요. V1, V2, V3가 있고 A1, A2, A3가 있는데요. 오디오 트랙, 비디오 트랙을 의미를 해요. 비디오 트랙은 당연히 영상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오디오는 들리는 거를 의미를 하죠. 지금 얘는 음향이 없는 데이터에서 임포트 해왔는데 오디오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음향 있기 때문에 A1, V1에 나눠서 이제 배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레이어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지금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델리트 트랙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사라져요. 반대로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그 눈의 오른쪽 공간 있죠?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Add 트랙 선택하시면은 트랙이 채워져요. 오디오 트랙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엔 복스로 트랙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시고요. Add 트랙스가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네, 트랙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개를 지정을 하시면요. 5개의 트랙이 생겨요. 이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비디오 3는 V3 다음에 5개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dd 애프터 비디오 3로 하고 오디오도 만들어 볼게요. 5개. 네. 이렇게 하고 OK 눌러볼게요. 그럼 트랙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된 거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면 이 오른쪽 바를 좀 보시면은 8개가 됐죠? 네. 오디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V3 이후에 4에서 8까지 생성이 들어간 거죠.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Add Tracks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V3 다음이 아니라 이 V1 이전에 좀 트랙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플레이스먼트를 Before First 트랙으로 하고 여기다 1을 써보도록 할게요. Before First 트랙, 그러니까 트랙 1 이전에 생성해줘 라는 뜻이죠. OK 누르시면요. 트랙 1 이전에 이제 트랙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배경 만들 때는 이렇게 비디오 비폴 펄스 트랙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트랙을 생성해 주셔야 배경 만드실 때 편하고요. 이 레이어 지금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트랙은 위에 있을수록 어, 우선적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 가지 영상을 트랙별로 나눠서 이제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사이즈가 이제 동일한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영상이 보여지게 돼요.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 트랙들은, 네. 잠깐만요. 그 빈 트랙 좀 빼고 할게요. 그 델리트 트랙 했으니까 델리트 트랙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비어있는 트랙을 또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l empty 트랙을 하시면요.
하나하나 클릭해서 삭제도 가능한데 All Empty Tracks 선택하시면요. 오케이. 비어있는 트랙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높이 폭이 좁죠?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를 해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그럼 높이 간격이 높아지죠? 얘를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썸네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 뭐, 좀 수동으로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그 높이와 높이 사이에 마우스 가져다 드래그 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썸네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 시간 보시면은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다르게 보여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때에 따라서는 이 시간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플러스를 누르시면요. 이 시간 단위가 그 프레임 단위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좀 좁게 보고 싶어, 초 단위로 보고 싶어 하시면은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요. 좀 이렇게 큰 단위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업하는 그런 목적이나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시간을 각각 프레임 단위로 보거나 아니면 초 단위로 짧게 보거나 이제 크게 보거나 짧게 보거나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콘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눌러서 프레임 단위로 볼 때는 이 화면이 부족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하단에 드래그 하시면은 얘로도 이렇게 조정해서 볼 수 있고요. 얘를 또 늘리시면은 좀 좁게 보고 이렇게 작게 해주시면은 넓게 좀 디테일하게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 트랙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상단에 있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트랙에 눈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트랙은 보여지는 게 비활성화가 들어있대요. 당연히 첫 번째의 트랙이 눈 아이콘 비활성화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영상이 보이겠죠? 네, 에어리얼 영상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에어리얼 영상 눈 아이콘 꺼볼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영상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서울 20일이라고 하는 영상이 보여지게 될 텐데, 네, 서울 20일 영상 보여지게 되고요. 눈 아이콘 이렇게 다 상단에 있는 개체들 눈 아이콘 다 해주시면요. 결과적으로는 맨 밑에 있는 개체만 보여지게 돼요. 이 눈 아이콘은 다시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고요. 재생. 네, 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으로 L을 누르시면 재생이고요. J를 누르시면 역재생이에요. K를 누르면 일시정지고요. 저 에펙이랑 프리미어랑 같은 듯 하면서 다르다는 게 단축키가 일단 다 달라요. 좀 안 좋은 소리죠? 네, 단축키가 다 달라서 그게 좀 그렇고 네. 그래서 J를 누르시면 역재생이고요. K를 누르면 일시정지, L을 누르시면 재생이에요.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생이랑 일시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L로 누르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 스페이스바로 누르시는 게 편하겠죠? 근데 특정한 케이스에는 또 역재생 L 단축키를 또 누르게 되는데 L을 두 번 누르시면요 2배속이고요. 세 번 누르시면 4배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배속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을 한 3번 눌러보세요. 빨라지죠?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라지고요. J도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바에서는 이런 기능은 없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속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예, 누르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하지 않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느리게 재생할 수도 있나요? 네, Shift 누르시고 하시면 느리게 재생돼요. 네, 네, 느리게 재생이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재생, 느리게 재생, 연타시 배속이 추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트랙에 관련된 걸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그 화면 보시면 이렇게 클립이 있죠? 클립의 맨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의 삼각형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는 이 클립의 첫 번째 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쪽 보시면은 또 비슷한 회색의 삼각형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이 클립의 끝 지점이라는 거예요. 네. 이 지점이 듀레이션이 아마 있을 거예요. 1, 8, 네. 그 14초 6프레임의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늘리지는 못하는데 줄일 수는 있거든요. 화면에 클릭 마지막 부분에다가 화면 마우스 가져다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안쪽으로 향하는 그런 화살표 아이콘으로 바뀌는데요. 드래그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뒷부분이 잘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또 잘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이 잘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 앞뒤에 있는 회색의 삼각형 아이콘이 얘한테는 없죠. 얘는 앞뒤가 잘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는 덮어쓰기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가 대시면요. 뒷부분 날아가면서 이제 덮어쓰기가 돼요. 이 뒤에도 이렇게 덮어쓰기가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 단축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컨트롤 K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K 누르시면 클립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잘려요. 네, 이렇게 클립을 잘랐고요. 중앙에 있는 클립을 델리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한번 재생해볼게요. 네, 화면 비어있는 구간 검정색으로 나오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이런 거 되게 보기 안 좋잖아요. 클립을 잘랐으면 비어있는 공간 잘라주셔야 되는데, 빈 공간이 선택이 돼요. 선택을 하시고요. 델리트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빈 공간이 이렇게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빈 공간 없이 재생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재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단축키는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어,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델리트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델리트를 누른 다음에 빈 공간 삭제했잖아요. 굉장히 번거롭죠? 클릭하셔서 빈 공간 당기지 않고 바로 이제 뒤에 있는 트랙을 당겨오는 그런 단축키가 있어요. Shift 델리트 누르시면요. 굳이 빈 공간 선택해서 자르지 않아도 삭제돼요. 네,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축키는 굉장히 많은데, 혹시 예, 단축키는 굉장히 많은데, 이 클릭 선택하시고요. 인디케이터의 앞부분을 또 날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 컨트롤 K 누르고, 이제 또 델리트 누르고, 이제 빈 공간 누르고 이러면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해당 클릭 선택하시고 Q를 누르시면은 앞부분이 날아가요. 네, 다시 한번 Q를 누르시면 앞부분이 날아가는데요. 그리고 클릭 선택하시고 W를 누르면 뒷부분이 날아가요. 네, 그래서 QW.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클립 선택한 상태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첫날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는 시간을 2분 동안 한 번씩 눌러보세요. 컨트롤 K, 예, JKL, 네. 아, 그거 아마 한영이 지금 눌렸을 건데요. 바꿔볼까요? 맞으시죠? 네. 출석을 안 누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박성환님, 송주영님, 이두경님, 네, 진민경님, 오늘 세 분이 안 오셨네. 많이 안, 많이 안 오셨네. OT라 그런가? 음, 저희 반은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비대면 분들이 많으시네요. 7월 14일. 저희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는 컷 편집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10분 쉬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컷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트랙에 있는 개체들 다 삭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 삭제를 좀 해주시고요. 델리트 눌러주시고, 영상을 전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네. 전체 개수 선택해서 타임라인에다가 이렇게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끌어오시고요. 컷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2초 단위로 좀 해볼게요. 2초. 타임코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초 클릭하시면은 2초로 인디케이터 이동되죠? W 눌러볼게요. W. 네. 그리고 4초로 가셔서요. 또 W.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영상도 6초로 가시고, W. 8초. W. 네. 10초. W.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2초 단위로 영상을 편집을 했고요. 컷 편집을 간단하게 좀 해놓은 상태예요. 네, 별로 어렵지는 않죠. 네, 일단 그 타임라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재생이 되다가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끝나요. 그죠? 이거 반복 재생 될 수 있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복 재생을 만약에 0에서 4초 구간에 좀 하기를 바란다면요. 그 시작 지점을 일단 인디케이터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0초 구간에서 I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거는 재생되는 구간의 시작 지점을 잡는 거고요. 인디케이터로 그냥 이동할게요. 4초 가셔서 5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예, 그 숫자 5, I5 이렇게 입력을 했죠? I는 시작점이고요. 5는 끝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은 어떤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구역에 대한 반복 재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 아이콘이 있거든요. 클릭해 볼게요. 네, 버튼 아이콘 클릭하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루프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왠지 반영될 것 같은데 클릭해도 반영이 안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화면 안쪽에다가 드래그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드래그 밑에 있죠? 이 바에다가 드래그. 네, 클릭을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드래그해서 밑에다가 위치해 주시고 OK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버튼이 이렇게 생성됐죠? 네,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복 재생 하실 거면요. 요거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예, 반복이 재생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타임라인에서 구간을 지정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패널 하단에도 I5가 지정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반복 재생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그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개체를 선택을 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이쪽에도 타임라인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기 화살표를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쇼 하이드 타임라인 뷰거든요. 클릭하시면 타임라인 생기고요. 또 오른쪽을 향하게 하면 꺼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임라인 뷰를 켜주시고요. 예, 이렇게 켜주시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쯤 되면 좀 헷갈리죠? 이건 뭐고, 뭐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죠? 요건 뭐냐면요. 이 타임라인은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전체 영역에 대한 타임라인이 아니라 이 영상 얘 푸테이지를 하나를 저희가 클립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에요. 이 이펙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클립을 선택해야지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뭐가 보여지게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클릭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데 클릭을 해야지 보여지는 상태고요. 여기 타임라인 보이시죠? 이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 요 구역에 있는 타임라인을 조정을 하시면요. 이 클립보다 더 오른쪽으로 못 가요. 왜냐면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니까.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타임라인 조정하시면 여기도 이제 화면 보시면요. 같이 조정이 들어가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클립보다 더 멀리는 못 가죠? 이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만 조정하는 인디케이터고 여기 창이니까요. 두 번째 클립을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인디케이터 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이 클립보다 앞으로 못 가겠죠? 네. 지금 제가 이 타임라인 창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클립에 대한 앞뒤에 대한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해서는 클립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뒷부분 여기서 조정하시면 타임라인에도 반영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인디케이터 타임라인이 이쪽에도 있다라는 거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또 조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Shift 누르고 오른쪽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5프레임 단위로 이동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냥 오른쪽만 클릭해봐요. 그러면 1프레임 단위로 올라가요. 네, 그리고 Shift 누르시면 10프레임, 네, 5프레임, 네, 오른쪽 누르면은 1프레임, 네, 프레임 단위로도 이제 인디케이터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딱 그 클립 뒤로 좀 이동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해서 뭐 3초든 6초든 뭐 딱딱 가기가 잘 쉽지가 않아요. Shift 누르시면요. 자석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Shift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이 클립과 클립 사이 그리고 처음 부분과 끝 부분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하시다가 만약에 이 기능이 이게 스냅이 안 박히시면요. 여기 왼쪽 상단에 이렇게 자석 기능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이게 풀려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켜주시면은 그거고요. 네. 그리고 음, 마커를 또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하다가 어느 해당 부분에 마커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 add 마커 클릭해 주시면요. 마커가 생성 들어가요. 네, 마커가 생겼죠? 다시 그 영상에 마커를 클릭해 주시면요. 마커가 생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얘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마커의 색상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바꿀 수 있는데 끝부분에 하나만 더 생성해 볼게요. 마커 누르고 클릭. 네. 그래서 네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end 뭐 이렇게 지정하고요. 음향 효과 추가하기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황색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요. OK 한번 눌러볼게요. 색깔이 달라졌죠?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마커의 이름과 메모에 입력해놨던 뭐 음향과 추가하기 뭐 이런 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마커가 듀레이션, 그러니까 지속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해당 마커가 듀레이션 시간이 이렇게 표기되는 마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end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커 표기가 되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요 미리 보기 창에도 보여지고요. 요 클립을 선택했을 때 클립에 있는 타임라인 창에도 보여지게 돼요. 그죠? 띵띵띵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보여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단축키를 통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도구 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셀렉션 툴 V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보시면요. 레이저 툴이라고 있어요. 어떤 기능 하는지 딱 봐도 알겠죠? 레이저 툴은 자르기 툴이에요.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클릭. 네, 잘렸고요. 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제 잘랐으니까 클릭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자르기 기능이에요. 요거는 워드랑 한글이랑 달라가지고요. 중간에 이렇게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시거나 V 눌러가지고 이제 선택 툴로 바꿔주신 다음에 삭제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자르기 이게 칼 들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가. 네. 여기 단축키가 C고요. 그리고 셀렉션 툴 선택한 단축키는 V, CV, CV. 네.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고 또 자를 때 C로 바꾸고 클릭하고 또 V로 누르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는 거고 또 예제를 하나 더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서 잠시만요. 네, 기대메모는 들으시는 분들도 다 듣고 계시죠? 네,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새 시퀀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 강아지를 컷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단축키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눌러봅시다. 네, 시퀀스 세팅 이렇게 뜨죠? 이번에는 세로형의 시퀀스를 생성할 거라서 세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 시퀀스에 세팅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프레임 사이즈 조금 바꿔볼 텐데요. 1980에 1920. 네. 저희 에디팅 모드 커스텀으로 바꿔주시고요. 프레뷰 파일 포맷 퀵타임으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1080에 1920, 가로가 1080이고요. 세로가 1920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은 애니메이션으로 해주고요. 저희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요. 컨트롤 M 누르시고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제 화면과 같이 맞춰주세요. 좀 더운 것 같은데? 파일로 하단에 파일로 바꿔주세요. 요즘에 파일, 네, 하셨고요. 잘 하셨고요. 음, 네, 하단에 보시면 시퀀스 네임 있죠? 강아지 쇼츠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시퀀스 사이즈가 좀 새롭게 지정이 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좀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텐데 위에다가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위 아이콘 네, 위에다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네, 옮겨볼까? 네. 어, 여러분 이 개체 지금 안쪽에다 만들었을 것 같은데 바깥쪽 폴더로 좀 빼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커트 클릭. 네, 그럼 잘라내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위 폴더 갈 수 있는 거 배웠죠?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뉴빈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 강아지 쇼츠. 네, 만드셨죠? 이 폴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더블 클릭.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패스트 하시면 강아지 쇼츠, 지금 시키크 이제 데려왔을 거고요. 그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더그에 대한 영상 3개 받으셨을 텐데 열기에서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네, 데려왔죠? 이 강아지 쇼츠라고 하는 개체에다가 영상 편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퀀스 만든 상태인데 시퀀스는 만들었지만요. 타임라인에는 다른 시퀀스가 켜져 있죠. 이대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시퀀스를 또 타임라인에 활성화해 주시기 위해서 강아지 쇼츠 더블 클릭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타임라인에 강아지 쇼츠 타임라인이 켜질 거고요. 컷 편집은 이제 안 할 것 같으니까 클릭하시고 오른쪽 삼성 클릭하시고 클로즈 패널 해줄게요. 네, 그럼 강아지 쇼츠만 이제 보여지죠?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에 강아지 쇼츠 데려왔고요. 폴더 정리를 좀 했고 이 더그랑 러닝 개체에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트랙 1에다가 배치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화면 너무 좁죠? 플러스 눌러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조정해 주시고 저희가 얘네를 이제 컷 편집을 좀 할 건데요.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컷 편집 많이 하니까 저희도 컷 편집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살짝 있는데, 조금 이제 화면이 너무 작거든요? 화면 좀 키워봅시다. 어, 클릭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보시면은 뭔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등등등 있거든요. 여기에 스케일 값이 있어요. 스케일은 크기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높여주시는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력으로 교체하셔도 되고요. 화면 드래그로도 수치를 바꿀 수 있는데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수치가 높아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수치가 낮아져요. 네. 다시 위로 들어가시면 수치 높아지고요. 아래로 들어가면 수치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얘를 한 270 정도로 맞추시면요. 굉장히 좀 큰 사이즈가 되거든요. 네, 270. 270 굉장히 크죠? 이 사이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얼마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프로젝트 패널에서 보면 리스트 뷰로 이제 보시면은 네, 그 바를 오른쪽으로 조정하시면 이 사이즈 정보가 있어요. 네, 어떤 영상은 좀 12802, 720이고 어떤 영상은 1920이 1080이죠. 네, 1920이 1980. 그 영상 정보에 따라서 좀 사이즈를 조정하는 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스케일 값을 270으로 바꿨고요. 두 번째 영상은 네, 한 180 정도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영상도 한 180 정도로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빈 공간이 보여지는 상태는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포지션, 스케일, 뭐 로테이션 등등이 있는데 스케일은 보신 것처럼 크기고요. 포지션은 위치겠죠. 그래서 X에 대한 좌표가 있고요. Y에 대한 좌표가 있어요. 네, X, Y. 네, 오늘은 저희가 키프레임까지는 안 할 거라 그냥 간단하게 네, 어떤 거지만 로테이션은 회전이고요. 앵커 포인트는 기준점인데 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지금 스케일 값을 이렇게 키운 상태에서 얘를 컷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컷 편집을 짤막짤막하게 많이 하거든요. 플러스 눌러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보시고요. 얘가 이렇게 좀 가다가 이제 컨트롤 K 눌러서 좀 잘라볼게요. 네, 그리고 또 컨트롤 K 누르고요. 이 중간 부분 Shift 델리트 눌러서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 잘라주시면요.
네, 저 IO 지정하면 부분 활성화해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요. 네, 어떤 차이인지 대략 보이실지 모르겠네. 예. 얘가 이제 중간 부분이 날아간 거죠. 포지션 조정해서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여러분 이펙트 컨트롤에서 조정할 때 미리 보기 창이랑 인디케이터에 보여지는 화면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이펙트 컨트롤을 활성화되어 있는 클립이랑 미리 보기랑 다를 수 있어서 같은 장상 체크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화면. 네, 저는 X축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날리는 듯한 효과를 유튜브나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특정 영역을 퉁으로 날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 삭제해 주는 거죠. 네, 중간 한번 날려봤고요.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영상도 필요하시면 포지션 X, Y에서 X축 좀 조정해 주시고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강아지가 살짝 왼쪽으로 가거든요. 왼쪽으로 갈 때 포지션 값을 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세요. 안 잘리게. 너무 잘리면 보기가 좀 싫으니까요. 선택해서 잘라주시고. 클립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이제 하면 이제 안 잘리죠? 시프트 델리트? 네, 화면이 안 잘릴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주세요. X, Y, 영상이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면 내에서 안 잘릴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달리는 영상도 중간에 날려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아지 좀 안 잘리게 위치값 조정하고 스케일 조정하고요.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컷 편집을 저희가 간단하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한 28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예진님, 정우님, 종민님도 계시죠? 네, 어, 네, 하고 계시죠? 음, 답변이 없는데. 어, 이게 시켰으나 지금 사이즈가 이게 안 되셨어요. 이게 참, 이거,
근데 영상을 예상하면서 서로 다른 영상을 좀 붙이시고 네. 네. 음, 여기가 파일 음, 이게 눌러서 이제 잘라내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해주시는데 어, 얘도 이제 뮤직을 만드시고 하고 이거 책 수업을 그냥 네, 잘하시고요. 다른 분이 시간이 들어가셔서 저희 35분까지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 바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집중력이 저하될 이유가 있으신 분들 꼭 오셔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어디 상대 인물이 좀 다르죠. 네, 표현하는 게. 스피킹 취지가 달라서 비슷한데 단축키가 다 달라서 따로따로 외워줘야 돼요. 단축키 정도는 똑같이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 왜 맞춰면 좋겠는데. 조미님, 정우님, 예진님 계신가요? 아, 네, 네, 잘 하고 계시죠? 네, 컷 편집 하고 있어요. 저희 시간이 좀 걸려서 35분까지. 아, 밖에서 누고 계세요? 그러면은, 실습은 못하세요? 노트북으로 밖에서 들으면 실습할 수 있잖아요? 아, 뭐, 아직 못 가셨구나.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